자, 미적분 원 2단원 다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미적분 원에서는 우리 다항함수만 미분을 할 거고, 일단 미분이 뭔지 하기 전에 좀 정의가 되는 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우리가 세 가지 정의를 배울 건데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도함수 이 세 가지 정의를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평균 변화율은 기본적으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때 요 델타 x 요거를 이제 x의 변화량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x의 증분이라고도 말합니다. x는 x2 x1이라고 하고 뭐 이제 증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변화량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우리 예전부터 많이 하던 뭐 직선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의 의미고 우리가 두 점 함수 위에 두 점 a, fa b, fb가 있을 때 이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라고도 쓸 수 있고 아래 이제 b-a를 델타 x라고 하면 우리가 b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델타 x를 주로 h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도 쓸 수 있다. 어쨌든 전부 다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다. 이 평균 변화율이 기하적으로 의미하는 건 무엇이다? 두 점 a, fa, b, fb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다.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순간 변화율이다. 순간 변화. 뭐야, 벌써 침범했네? 순간 순간 변화율은 정확히 순간에서의 변화율이어서 한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히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거고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기하학적으로 봅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a, fa는 여전히 고정돼 있다. 정적 우리 여기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볼 거다. 우리 평균 변화율은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고 식으로 b-a분의 fb-fa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이 점이 순간으로 볼 거면 뭐 할 거냐면 이 b, fb를 최대한 a, fa에 가까이 가보자. 가까이 가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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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쭉쭉쭉쭉 가까이 가다 보면 여기 옆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런 게 패드가 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다 보면 바로 더 가까이 볼까? A, FA 바로 옆에 도달했어 안 했어? 안 도달했어. 도착하진 않았어. 바로 옆에 이렇게 있을 때의 직선을 만들어서 그어봤다. 이렇게 그걸 쑥 해서 보니까 뭐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더라. 아, A, AF에서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볼 수 있더라. 가 순간 변화율의 일단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기하학적 의미보다 B, FB를 최대한 A, FA 쪽으로 움직여서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게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개념적이죠. 가까이 간다, 뭐뭐라고 볼 수 있다. 가까이 간다, 뭐뭐라고 볼 수 있다. 무슨 개념이었죠? 일단은 썼던 극한의 개념이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어떻게 된다? 평균 변화율 B-B분의 FB-FA인데 누가 리미트
b가 a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우리 첫 번째 평균 반응이 델타 x분의 델타 y였으니까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 델타 x분의 델타. 왜? x의 변화량이 엄청 조금쯤 돼서 거의 뭐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그때 y의 변화율을 보게. 또는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이것도 볼 수 있고 이제 델타 x를 h라고 쓰니까 h는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요 놈이 전부 다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쓸 거고 요거를 우리가 줄여서 자주 쓸 거니까 f 프라임 a라고 하자가 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a는 의미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도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미분계수라고도 부를 것 같다. 그래서 얘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 세 번째 도함수. 자, 도함수는 이제 순간 변화율을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고 싶은 거다. 순간 변화율의 함수? 이게 참 말이 웃기죠? 순간 변화율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얘가 이제 멈춰 있는 점이 있고 요 놈이 이제 움직이는 점이 멈춰 있는 점에 가까이 가야지 정의가 되는 건데 함수라는 것은 변수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정점이면서 변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각각의 모든 정점들에서 미분계수를 구하고 그 미분계수들로 함수를 만들었다. 걔가 도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정점, 동점해서 미분계수 구해 정점 만들고 동점해서 미분계수 구해 구한 미분계수들로 이루어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우리는 순간 변화를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썼지만 도함수는 그냥 x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에 따라서 순간 변화율이 달라지겠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럼 도함수는 어떻게 표현되냐?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똑같죠? 평균 변화율이 극한값으로도 표현되고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원래 여기 f a 플러스 델타 x였는데 여기 a 자리 뭐다? 몰라. 그래서 x 마이너스 fx 이렇게. 그래서 a 자리에 x를 집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 fa 자리에 x, fx라는 변수가 들어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로 부르겠다? f 프라임 x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얘는 도함수라고 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dx분의 dy, 미소 변화율분의 미소 변화율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dx분의 dfx, y가 fx니까 dx분의 dfx 이렇게도 사용을 하는데 미적분 원에서는 주로 f'x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 도함수를 구한다. 이 과정을 이제는 앞으로 이제 뭐라 부를 건다? 얘가 미분한다. 그래서 미분 맨날 들어봤는데 미분해라. 그거 뭐죠? 도함수를 구해라. 왜? 우리가 이제 미분 계수를 구하고 싶거든요. 미분 계수를 구하고 싶은데 미분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그냥 위에 정의대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대로 극한값을 이용한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냥 그렇죠? 그럼 극한값 구하기 우리 1단원에서 열심히 연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매번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 하자 이거를?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외워. 도함수를 구하고 그냥 뭐 하면 돼? 도함수 구한 다음에 x는 a에 대입한다. 뭐 한다? f 프라임 x
우리가 결국 뭐 하고 싶다? f 프라임 a를 구하고 싶다는 건 뭐다? f 프라임 x를 만들고 거기에 x는 a를 대입해서 f 프라임 a를 구하자. 요걸 하고 싶다. 그래서 도함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미분한다 한다. 왜 미분이 중요한지는 좀 더 뒤에서 얘기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에 대해서 배웠으니 미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죠? 우리는 뭘 미분한다? 다항함수를 미분한다. 그럼 다항함수의 미분법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 미분,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죠? xn제곱, xn제곱을 미분하면 여기 미분한다. 뜻입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n, x, n-1제곱. 뭐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끝입니다. 첫 번째이자 이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런 걸 이제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 있겠죠. 처음에 아까 추가 월드 f 플러스 마이너스 g를 미분한다. 뭐다? 그냥 f 미분하고 g 미분한 거 더하고 빼자. 똑같다. 세 번째 곱 요거부터 살짝 이상하다. fg를 미분하다 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사실 정규 교육 과정인데 저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한다. 네 번째, 나누기 F분의 뭐 G분의 F, G분의 F를 미분함보다 아래 거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그대로 빼기 위에 거 그대로 아래 거 미분. 다섯 번째, 합성함수 미분 FG를 미분하는 거 겉에 거 미분 안에 거 그대로 안에 거 미분. 이 정도까지는 꼭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 가 미분법에 대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다? 활용. 이 도함수 왜 배우냐? 왜 배우냐? 도함수 활용. 스포하자면 뭐 여러분들 다들 정리하는 입장에서는 다 아시겠지. 도함수의 활용. 도함수 우리 뭐 하려고 배우는 거였죠?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건데 그 전에 도함수 활용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사실 접선의 방정식. 왜 접선의 방정식이 먼저 나오냐고요? 도함수 미분계수의 의미가 뭐였으니까.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접선의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잖아요.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우리가 한 점 a, fa를 안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뭔 소리냐? 얘가 fx. 우리 여기 a, fa가 있다. 여기서 뭘 만들고 싶다? 이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어떻게 구한다?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f'a더라. 그러니 이놈은 y는 f'A x-a 플러스 fa다. 한 점과 기울기를 통해서 접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사실 이제 법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법선의 방식이 뭐다? 얘랑 수직한 거. 접선과 수직하니까 법선의 방정식. 그럼 뭐 해주면 돼요? 그냥 기울기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f'A 분의 1 x-a 플러스 f 이런 식으로. 굳이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법선이라는 표현도 당연히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수직한다 해서 나오는 건 자주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가 나온다. 우리 앞에서 최대치수 정리와 사이값 정리가 있었죠. 그걸 잇는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가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이거 이제는 모독표한데 이 A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해 미분 가능할 때 B-A분의 FB-FA 뭐죠? 평균 변화율과 F'C 순간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같은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뭔 소리냐? A, B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무 함수가 있어. 그럼 A랑 B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죠. 와 같은 얘랑 뭐한 같다는 건 뭐예요? 얘랑 평행한 놈이 여기 평행한 기울기로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이런 식으로 적어도 하나 있다. 얘는 여기 있다. 두 개 있다. 요게 평균값죠. 네 번째 점. 롤의 정리. 롤의 정리는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시고 똑같이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이시고 그다음 FA랑 FB가 같을 때 얘는 같을 때 사이값 정리는 다를 때였죠. 롤의 정리는 같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너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너무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지금 같을 때 뭐가 F'C가 0이 되는 C가 적어도 하나 준다. 결국 뭐야? 똑같은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여기, 여기 이런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것이 롤의 정리다. 왜? 그냥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이렇게 조금 뭐야? 평한 부분이 존재해야 한다가 이제 롤의 정리인데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함수의 개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여기서 미분 가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미분 가능이 무엇인지부터 잠깐 다시 확인하러 가자. x는 a에서의 미분 가능. 중요한 건데 x는 a에서의 미분 가능. 자, 일단 x는 a에서의 미분 가능인데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즉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또는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런데 미분계수가 뭐야? 미분계수는 x는 a에서의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거든요. 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럼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뭐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에서의 뭐?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뭐야? 왜 또 잘했어? 존재하셔야 되고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 이 소리잖아. 음, 그쵸.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사전 뭐부터 만족해야 되냐면 일단 연속부터야. 일단 일본 가능하려면 일단 뭐 해야 된다? 연속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값과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값이 같아야 된다. 이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값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거다. 이제 좌미분계수. 평균 변화율 우극한을 이제 이렇게 부를 거다. 우미분계수. 이 둘이 같아야 하느니라. 예? 여기 이제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다. 자, 우리 함수는 우리 앞에서 연속함수, 불연속함수 배웠잖아요. 그쵸? 연속함수. 뭐야? 연속인 함수가 연속함수지. 그럼 연속함수는 반대가 뭐겠어? 당연히. 불연속 함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 연속 함수들 중에서도 이제 뭐가 있는 거야? 미분 가능 함수가 있는 거고, 미분 당연히 뭐 불가능 함수가 있는 거야. 그럼 불연속 함수는 기본적으로 다 뭐다? 미분 불가능 함수가 되겠죠. 이게 자, 그럼 미분 불가능이 또 포인트로 나올 텐데, 미분 불가능 그럼 무슨 어떨 때 미분 불가능이다? 불연속이면 당연히 미분 불가능일 거고, 두 번째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를 때도 미분 불가능이겠죠. 세 번째 뭐겠어? 세 번째요? 이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밖에 없잖아요. 아, 이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가 접선이 x축에 수직하는 경우, 이제 수직 접선이 되면은 또 우리가 이제 사실상은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미적분 1에서는 그러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얘는 뭐다? 우리가 기울기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분모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x축에 수직한다는 소리는 분모가 0이 된다는 소리랑 다름이 없어서 요거는 미분계수가 정의되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요런 함수가 있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는 우미분계수도 이렇게 좌미분계수도 이렇게 뭐다? 접선이기가 이렇게 생겼거든. 무한대. 그렇죠?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수직 접선이라고 하고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소리. 다시 이제 도함수 활용을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롤의 정리까지 했죠. 이제 롤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은 F'C가 0이 되는 순간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럼 그 F'C가 0이 되는 순간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한다?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려면 F'C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는 뭐 반대로 되겠죠? F'C가 0이 되는 부분이 있으려면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 올라가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을 각각 뭐라고 할 것이냐? 첫 번째, 증가. 우리 함수에서도 증가, 뭐 경우의 수에서도 증가 이런 거 많이 했겠죠? 증가는 뭐다?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즉 x 값이 커지면 y 값이 커져야 된다. 여기 이제 증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감소는 x 값이 커질 때 여전히 x 값이 커져야 돼요. 그때 y 값이 작아지는 게 감소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 미분 계수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 미분 계수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해? 그려봐. 미분 계수. 미분 계수는 접선의 기울기,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접선의 기울기 막 그려본 거야. 그려보니까 어때? 증가할 땐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어떠더라? 0보다 크더라. 항상 양수더라. 감소할 땐 항상 어떻더라?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더라. 그런 느낌이 오셔야 돼요. 여기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가 딱 0이 됐다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f'x가 0보다 작다가 딱 0이 한 번 됐다가 다시 이제 커지는구나. 예전 얘기가. 오케이. 그 도함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일단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도함수의 뭘 통해서? 부호를 통해서. 부호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증가이면 f'x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도 말할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깐 이렇게 증가하고 살짝 플랫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여전히 증가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증가이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증가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은 f'x가 just 0일 때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건 우리가 증가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요건 우리 증가라고 잠깐 플랫한 건 괜찮은데 계속 플랫한 것은 우리가 증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통해서 증가라고는 하면 안 된다. 또 감소도 똑같겠죠. 감소도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삐용삐용 아주 난리 났네. 일 때 얘를 감소라고 볼 수는 없다. 까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앞에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했다. 증가와 감소는 뭐다? 우리 롤의 정리에서 플랫한 순간은 한 번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플랫한 순간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어야 플랫할 건데 그 올라갈 때를 우리가 증가라고 할 거고 그거를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 증가이다.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일 때 감소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두 번째. 플랫할 때 얘기하자. 플랫할 때. 그럼 이 플랫할 때는 뭐라고 할 건데? 플랫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극값이라고 할 것이다. 극값. 극값은 두 가지가 있다. 뭐가? 극대값이 있고 극소값이 있다. 극대값, 극소값이 이제 극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엄청 뭐 극한값도 끝까지라는 표현이 되니까 극대값 엄청 큰 값. 최대값 이렇게 되는데 극대값과 최대값 다른 표현이다.
오케이? 일단 구분하시면 그 최대값은 함수 범위 내에서 정의된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입니다.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 그러니까 뭐야? 함수가 이렇게 뭐 예대중그랬습니다. 그다음 뭐야? 여기 큰 가장 큰 값 여기. 요 하나. 요게 이제 최대값이에요. 근데 극대값은 뭐냐면 극대값은 로컬 맥시멈이다. 로컬이 뭐예요, 여러분? 지역. 영어 잘하잖아, 나보다. 여러분, 로컬. 이게 지역. 어떤 거? 극소의 부분에서. 내 주변에서만 내가 제일 큰 거야. 이게 뭐였어? 아까 위에 살짝 곱내 주변에서만 얘가 제일 크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극대값. 그러니까 극대값은 함수에서 only one만 존재한다? Nope, nope. 네.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뭐다? 얘도 극대값이야. 주변 중에 제일 크잖아. 얘도 극대값이야. 주변 중에 제일 크잖아. 얘도 극대값, 얘도 극대값, 얘도 극대값.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일 큰 값들은 전부 다 극대값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극소값은 뭐겠어? 로컬 미니멈. 주변 중에서 어떤 거? 제일 작은 거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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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극대값, 극소값은 뭐다? 주변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찾겠다? 아, 이럴 땐 항상 어떨 때다? F 프라임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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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될 때. 왜? 이 그 전까지는 증가하다가 살짝쿵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야 걔가 가장 클 거 아니야.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가 증가하는 부분을 바뀌어야 걔가 제일 작은 부분이라는 거 아니야. 오케이?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어야 극대값,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어야 극소값. 이 소리야. 아, 지금 중요한 거 다 말했어. 극대값은 뭐다?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이 포인트. 극소값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뀔 때, 참, 누구세요? 무리했어. 아이패드가 무리했는 거.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이 포인트들을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할 것이다. 오케이? 자, 이 극대값, 극소값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첫 번째인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극대값, 극소값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함수를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함수를 보고 아 여기가 주변적이 제일 높네 주변적이 제일 낮네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판단하면 되는 건데 우린 지금 이 극값을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항상 뭐다? 다항함수이다.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fx가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는 시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할 거냐면 다항함수가 아니더라도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가능할 때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극소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고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일단 미분 불가능이죠. 왜? 아니 불연속이잖아. 불연속이 미분 불가능했잖아. 근데 이걸 극대값이라고 볼 수 없다? No, 이건 극대값 맞아. 왜? 여기 주변 중에 제일 큰 건 맞잖아. 이런 소리. 얘도 여기를 극대값으로 볼 수 있다? 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미분 불가능하더라도 극대값, 극소값 정의 자체는 주변 중에 가장 큰 거, 주변 중에 가장 작은 거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떨 때 x에서 미분 가능할 때에서는 첫 번째 미분에서 a를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0이어야 돼.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한다. 두 번째, 그냥 0이라고만 해서 우리가 그 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 살짝 이렇게 여기가 살짝 요건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0이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0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봐봐. 증가하다가 증가해. 응? 그럼 여기를 우리가 극대라고 볼 수 있어? 너 그냥 지나가는 길이. 증가가 지나가는 길. 우리가 여기를 극대 또는 극소라고 볼 수 없어. 아, 그래서 단순히 F'A가 0이라고만 한다고 해서 얘를 극대극소로 볼 수 없구나. 뭐가 항상 있어야 된다? F'X 여기 X는 A에서
부호 변화가 있었어야 돼. 뭐다? 증가에서 감소, 감소에서 증가가 있어야 된다.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면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함보다 증가하다가 감소니까 극대값이 감소하다가 증가니까 얘는 극소값이야. 이런 소리다. 오케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뭐 한다?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가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뭘 통해서? 도함수의 부를 통해서 증가 감소를 판단하고 도함수가 0이 될 때, 미분계수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는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다항함수를 그릴 것이다가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이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따로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